네, 출발시장 특징주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웅진그룹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웅진에너지가 8%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파미셀 올라오고 있고요. 일양약품과 한솔테크닉스 그리고 조선내화까지 5위권 순위 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웅진에너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시세가 약간 약해지고 있고요. 웅진홀딩스도 오늘까지 역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기현 전문가님, 네. 오늘 개장가보다는 웅진홀딩스나 웅진에너지 시세가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웅진 그룹주들이 상당히 조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웅진코어의 매가 관련해가지고 그런 호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상당 부분, 바닥에서 상한가가 몇 번 연출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호재가 이미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웅진에너지 차트 보면서 그럼 전략을 한번 좀 힌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관우 전문가님께서는 나오셔서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가지 못하면 전략 매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고 이미 2,000원 밑에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한해서는 짧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보면은 가장 한 5일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5일선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재빠르게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장중 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봐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네, 파밀셀과 일양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파미셀과 일양약품은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부류의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미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추세를 잡고 강력하게 26,000원이라든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런 파미셀이라든지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 26,000원, 27,000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지 의미 있는 상승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가 동국 SNC입니다. 8% 이상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이어서 크루셜텍이 7% 이상의 오름세, 크로컴과 실리콘웍스 그리고 ICD까지 5에서 6%대 상승의 전개가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동국 SNC가 오늘 초반에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네. 동구 X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그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 앞으로 정책 관련해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풍력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원대에서 지금 22,800원대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단기적인 그냥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이라고 그냥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실적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에 의한 그냥 단기적인 재료로 인한 그런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보고 짧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한해서는 그냥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오바마 재선으로 인한 수혜주로도 분석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반등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송기현 전문가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큐로컴이 오늘 장에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도 어제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 꾸준하게 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더 봐주실까요? 네,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IT 부품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D라든지 실리콘웍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ICD 지금 최근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종목군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ICD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한 50%, 40% 네. 정도 밀렸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간에 단기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그림이다.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불규칙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의미 있는 그런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려면은 3만 원대를 상당히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불분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어제 52주 신저가냈던 현대중공업 추가적인 조정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하이트진로와 부강약품까지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조선주가 오늘 장에서도 좀 많이 밀렸는데 지지선이 없는데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선주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지금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 저항선에 딱 걸려서 다시 저항선을 맞고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좀 반응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가 좀 올해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자 이후에 네.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재무 구조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경영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 대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 하락권에서 출발이 돼서 4% 정도의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에 상당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파크가 5% 이상의 조정입니다. 8,000원 선이 이탈하고 있고요. 태양광주인 태광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AP시스템과 3S 그리고 JVM까지 순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태광의 어닝 쇼크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태광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쇼크가 한번 일어나면 바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태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강 해양강주가 아니죠. 피팅주인데요. 오늘 네. 피팅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좀 의견이 나온 걸 보면은 주가 폭락이 너무 과도하다, 비중을 네네. 확대할 때다, 지금 뭐 매수의 시점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가 아까 태양광이라고 그랬나요? 피팅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피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가대한 종목들한테 거의 대부분 가격 메리트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피팅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또 의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웅진에너지입니다.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웅진케미칼, 파미셀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로 많이 봤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웅진 관련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홀딩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21선인가요? 이 파란색 선이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1선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1위가 휴로컴이 올라옵니다. 7%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오늘 시세 좋고요. 인터파크와 동국 SNC,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시그네틱스까지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부터 인터파크가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 네. 종목을 안 봐드렸어요. 5%가 넘어가는 지금 큰 폭의 하락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부진한 이유 있을까요? 뭐 자사주 처분에 의해서 지금 한 5% 정도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에 지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추세를 그리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하락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파크가 대규모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에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투자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시장의 특징주들 정리해봤습니다.